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아입니다. 오늘은 원서 월드컵 뉴베리 편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엄마인 수견쌤이 나와주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박수! 네, 정말 섭외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안 나오려 해요. 대체 왜 안 나오려 하나요? 아, 여기. 말을 너무 못해서 늘 망설이다가 이렇게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말은 잘해. 그러면서 너무 잘해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어머님인 수견쌤께서 현재 몇 년째죠? 뭐가요? 몇 년생이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카페 뉴베리. 뉴베리. 뉴베리 읽기를 시작한 지 지금 1년 반이 되었습니다. 1년 반이 되었네요. 그동안 정말 많은 뉴베리 메달을 받은 책들을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 편은 정말 꼭 엄마랑 함께 해야 된다, 꼭 수견쌤이랑 함께 해야 된다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몇 권인지 가르쳐줘? 45권. 오, 많이 읽으셨네요. 그 중에 제가 안 읽은 것도 몇 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는 수견쌤의 설명을 들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32강 언제나 그렇듯 정말 많죠. 뽑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방이 아니죠. 그래서 녹화해요. 네, 왜냐하면 라방으로 하면 너무 길어서 안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녹화로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고요. 한번 이 녹화가 잘 되면, 조회수가 높다면 다음번도 다음 달도 아마 이렇게 녹화본으로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지. 벌써부터 지친 얼굴이면 어떡해. 자, 32강 시작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 Dead End in Norville 2012 그리고 Onion John 1960 무려 50년인가 저 정도? 52년 차이나 나는데 네네. 어... 근데 분위기가 좀 비슷하긴 하네요.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완전 다르고 야, 처음부터 너무 어렵네요. 우선 제 마음이 가는 쪽으로 지금 현재로서 제 마음이 더 가는 작품으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상 2개 받은 걸로 하죠. Dead End in Norvelt는 2012년에 나온 작품이고 잭 겐토스라는 굉장히 멋있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 아이가 아빠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까지 간 참전 용사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일본 군인한테서 죽이고 나서 이제 뺏은 칼, 총 그런 게 있는데 첫 장면부터 이 칼과 총을 가지고 애가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실수로 총을 쏴버립니다. 다행히 누가 다치진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름방학 내내 이제 grounded, 아무데도 못 가, 여행도 못 가, 집에서만 있다가 옆집 할머니 도우러 가끔 석방되는 그런 일에 처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이 할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부고를 적는 사람인데 이 마을이, 이 친구가 사는 마을이 루저벨트의 아내이신 그 퍼스트 레이디, 루저벨트 레이디가 만든 마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될 때부터, 이 마을이 시작된 때부터 살면서 죽어 나갈 때마다 그거를 써서 신문에 올리는 분이거든요. 대부분 다 죽기 직전인 노인들이 사시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이 아이가 할머니가 그 부고를 적도록 도우면서 일어나는 얘긴데요. 너무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살짝 그로테스크한 면도 있는데 그게 이 책의 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을 너무 좋아했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좀 역사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는 않았는데 역사 내용을 많이 찾아보게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때부터 뉴베리에서 특히 이렇게 역사를 다루는 책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책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옆에 어니언 전은 조금 더 잔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주인공은 이제 아이가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과정, 그 단계에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근데 너무 좋아요. 모든 게 그냥 이대로만 쭉 가기를 원하는 친구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어니언 전이라는 캐릭터예요.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나이는 얼마나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마을의 한 동굴에서 혼자서 살던
이제 hermit, 은둔자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니언전을 너무 잘 이해하고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같이 너무나 좋은 우정도 쌓고 그러는데 이 아빠가 미래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 걱정하는 아이가 거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사람들, 물론 자기 기준에서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 어니언전이라는 사람을 멀리하게. 어디 기관에 이제 정신병원 같은 데 보내려고 막 하고 좀 그러면서 일어난 얘기인데 이 책은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변화로 인해서 달라진 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 책 안 읽어봤어요. 다음 시즌에 읽을 거라서 그렇군요. 궁금해지네요. 네, 꼭 추천드리고요. 둘 다 너무너무 좋은 책이지만 역시 Dead End인 노르벨트의 그 죽음을 대하는 너무나 신선한 방법이 저는 굉장히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Dead End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니언전 물론 좋은 책이지만 너무 아쉽지만 32강에서 굿바이 해야 되겠군요. 아니 이거는 표지가 무슨 프로필 모드인가요? 왜 이렇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Free Water 2023년, A Single Shower 2002년 딱 21년 차이네요. 이 두 책이. A Single Shard는 너무 유명해서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한국의 역사, 한국에서 집 없이 고아로서 그냥 떠돌이로 한마디로 노숙자처럼 사는 친구가 꿈을 생기고 그 꿈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읽을 때 이게 양면의 날인 것 같아요. 한국 문화를 영어로 읽는 게 한국인으로서 재밌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어색한 면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지만 스토리라인도 진짜 탄탄하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저는 반대로 저 책을 한글로 읽으면 또 그 재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린다 스파크 작가가 처음부터 영어로 썼기 때문에 어떤 책이든 처음 작가가 쓴 그 언어로 읽으면 가장 재미가 있는 것이겠구나. 전 또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싱글 셔 정말 뉴베리상 받은 책으로서 정말 훌륭하고요. 네, 저 책을 읽고 나서 저는 그 청자가 그려진 도자기 컵도 샀습니다. 네, 그냥 사고 싶어서 저거 핑계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책을 읽으면 도자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신작이죠. Free Water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Free Water 올리겠습니다. 다음 The View from Saturday 1997년 그리고 Number the Stars 1990년. 이거는 매번 지금 유베리는 32강 너무 어려운데요. 왜냐면 재밌고 좋은 책만 32, 이거는 이미 뽑아버린 게 문제였어. 그죠? 저는 일단 The View from Saturday로 가고 싶습니다. 저도요. 네, Number the Stars는 루이스 로레이 이제 The Giver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저는 이 작가의 책을 읽을 때마다 감탄하는 게 책이 같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스토리, 너무나 다른 캐릭터들 그리고 너무나 다른 화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같은 작가라는 걸 저도 한참 후에 알았거든요. 이름을 잘 몰랐을 시기에는. 그래서 Number the Stars는 내용은 다 대부분 아실 테니까 스킵하고요. 건너뛰고요. 이 책에서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신선했어요. 결국 우정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극복해서 주인공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그냥 성장 소설인데 이 친구가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그때 당시 문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느꼈을 두려움 그런 걸 너무나 잘 표현해서 그런 면에서 전 참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할 말 없어요? 네, 없어요. 읽었잖아요. 읽었죠. 읽었는데. 내 할 말 다 했잖아. 일단 올리겠습니다. 다음 The Graveyard Book and Bridge to Terabithia. 이게 지금 뽑을 때 왜 이렇게 표지를 비슷한 거를 계속 뽑는 게 이상하네요. 그러게요. 이게 그냥 색깔이. 완전 우연인데. 네, 내용은 다릅니다. 네.
저는 Bridge to Terabithia는 읽었지만 Graveyard Book은 읽지 않았어요. 네, 수견쌤은요? 네, 저는 두 권 다 읽었죠. 그러면 이번 건 한번 수견쌤이 결정을 내려볼까요? 두 권 다 읽은 분으로서 이거 저보다 너무 어려워.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떠넘기기. 사실은 5권을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이 2권이 들어갈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대진운이 너무 네, 아쉽네요. 근데 2권 중에 한 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레이브야드를 뽑겠습니다. 오, Bridge to Terabithia 진짜 좋은 책인데. 네, 그럼 그럼에도 Bridge to 불구하고. Terabithia 설명을 제가 네. 드리고 나중에 Graveyard Book를 네네.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엄마 아무 말 안 하라고 할 줄 알았어. 아이, 나를 뭘로 보고. Bridge to Terabithia는 이것도 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스포일은 안 할게요. 그냥 설명을 건너뛰고 저는 이 책에서 그 두 주인공이 우리 안에 뭐 누구나 있는 모습들을 너무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레슬리라는 친구는 정말 무모하고 모험 정신이 강하고 자유스럽고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자연의 그 날것의 느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주인공인 남자애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고 느끼게 되는 조금 더러운 감정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경험들, 그런 것들을 우린 거쳐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걸 대표하는 캐릭터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이 서로 대립되는 성격이면서도 같이 우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걸 볼 때 누구나 우리 안에 그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는 탐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맞아요, 스포일 되겠지만 레슬리와 이 친구의 결말을 보면 결국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이런 메시지도 은연중에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아이가 읽기에도 정말 재밌고 훌륭한 작품이지만 어른으로서도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내 경험을 빗대어서 해석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네. 책을 읽는. 저도 어른으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 딸이라면 정말 안 된다고 맞고 싶은 그런 순간이 많이 이 책에서 보여서 읽으면서 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레슬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뛰쳐나가는 아이고, 또 반대로 이 친구 주인공이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레슬리도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좋아하는 그 우정과 선생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 사이에서 그 갈등이 이 책의 정말 묘미라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나만 알고 있는 감추고 싶은 그런 감정을 작가가 문체로 표현을 해주면서 읽으면서 이해하는데 누군가 맞아요.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부끄러울 것만 같은 내 마음속에 어떤 그 감정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 번 읽으면 더 재밌어요. 책 어렸을 때 읽고 또 어른이 돼서 읽으면 느낌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재미있는 건 3인칭이라는 점이죠, 이 책이. 그래서 이 친구들의 감정이나 그런 것보다는 행동과 반응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성향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책이 더 읽는 맛이 나지 않는가 싶네요. 네, 그러면 아쉽지만 Bridge to Terabithia 아마 다른 책 만났으면 16강까지는 갔을 텐데 네, 그냥 제 취향입니다. 네, 강정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저는 샤일론을 읽었지만 크리스펜은 아직 못 읽었거든요. 저는 크리스핀만 읽었어요. 샤일로는 그렇군요. 네, 이제 이번 시즌에 올 가을에 읽습니다. 네, 그러면 엄마는 이제 크리스펜이고 저는 네. 샤일로인데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야 될까요? 한번 서로 얘기를 하고 뭐가 더 나은지 같이 네네네. 투표하는 걸로?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샬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로 너무 유명한 책이죠. 정말 대상 받을만 하고요. 주인공은 그냥 평범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사냥 같은 거 좋아하고 좀 옛날이고 이렇게 시골 지역이니까 강아지를 원해요. 근데 강아지를 키우지는 아직 키우지는 못해요. 그런 순간 어떤 강아지, 어떤 개를 우연히 집으로 떠돌이개인가? 가는 길에 보게 됩니다. 이제 떠돌이개인지 아닌지 읽으면 되고, 그러면서 이 강아지를 데리고 키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새로 일어나는 일들이 나오는데, 전 여기에서 재밌었던 게 아이가 처음으로 부모에게 뭔가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수견쌤은 부모로서의 반응이 어때요? 모르는 척 해주죠. 모르는 척 네. 해주죠. 놀래지만 오랫동안 그 결심했던 거는 처음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 알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한 반응을 보이지 말자. 그래서 모르는 척 해주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거짓말의 그 중요성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다음 결과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언제 너 처음 거짓말했어? 거짓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 말은 엄마가 그렇게 했다는 거겠죠, 수견쌤이. 그처럼 샤일로우도 이 아이가 처음으로 거짓말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뭔가를 숨길 때 부모는 그로부터 합당한 그런 결과 그리고 이 아이가 그로 인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이걸 샤일로는 너무나 잘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직접 책임지는 행동을 할 때 여기에서는 결국 그 거짓말을 하면 나쁘다만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을 때 잃는 것이 무엇인지 얻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책임을 지고 정면으로 돌파할 때는 또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지 그런 것까지 참 잘 보여주는 책인 것 같아서 성장 소설로서는 저는 꽤나 훌륭하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뉴베리 중에 제가 손꼽는 책은 아니에요. 그 엄마들이 좀 아이한테 읽히고 싶은 책인가요? 맞아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도 물론 좋아하겠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도덕책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기 좀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 엄마는 너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를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이는 그걸 잔소리로 들을 때 이렇게 책을 통해서 참고서처럼 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또 양면의 날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선 좋지만 작품성을 따질 때 저는 조금 거기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 미국의 사투리 문화 그런 건 참 잘 보여주지만 그래도 그 밑에 플롯이나 그리고 밑바탕에 깔려있는 가치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샤일로를 훌륭하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럼 크리스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네, 크리스핀은 이 표지에 나온 소년 이름이 크리스핀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 자기 이름이 뭔지 몰라요. 왜냐면 그 마을의 가장 최하층민으로 살면서 엄마랑 둘이만 사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출생의 비밀과 성장을 다루는 책인데요. 뭔가 책의 표지만 보면 꼭 판타지 중세 살짝 그런 느낌이죠. 중세 맞아요. 중세고요. 판타지는 아니에요. 판타지는 네, 아니군요. 저도 뭔가 이 그 십자가와 관련해서 놀라운 힘이 나타날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엄마가 이름이 아스타인데 처음부터 아스타 선이라고만 불려요. 누구의 아들이라고만 불리죠. 근데 엄마가 이제 죽고 이 아이는 뭔가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위험에서 도망가고자 이제 길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정이죠. 자기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저글러 공 던지게 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책은 중간에 이제 내용이 조금 어른의 입장에서 제가 읽었을 때 예측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를 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면이 좋았냐면 이 아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 앞에 놓인 큰 행운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걸 잡을 것인가. 처음에 이 아이는 이름이 없듯이 이름이 없으면서 감정도 없고 원하는 게 없어요. 이 아이는 그냥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없네요. 것 뿐이에요. 네. 그런데 점점점 자기를 찾아가게 되면서 또 너무 넘쳐서 일을 저질러요. 너무 폭발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그냥 즉시 해버리려는 경향이 보여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과연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이제 놀라워요. 그래서 읽어볼 만한 책이지만 제가 아주 막 손꼽는 책은 아니었어요. 조금 예측 가능하다는 거. 그렇군요. 그러면 둘 다 조금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 책인 그렇네요. 거네요. 그러면 수견쌤이 보기에는 제 설명을 들었죠, 샤일로. 네, 네. 크리스핀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문학적인 이런 경우에는 작품 가치가 있나요? 저는 문학은 잘 모르고 저는 문학 전공이 아니에요. 저는 문학은 모르고 일단 이런 경우는 그냥 멍뭉입니다. 멍뭉이. 멍멍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샤일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강에서도 보고요. 네, Thimble Summer 1939 꽤 오래됐네요. 그리고 One and Only Ivan 2013년
저는 원앤only 아이븐 가고 싶긴 해요. 가고 싶긴 한데 가고 싶습니다. 근데 띵블 서머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 시기 지금 이 더운 여름이 끝날 요때 읽으면 딱 좋은 책이거든요. 이건 제목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그리고 이 표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너무 건조하고 더운 그 여름날 비를 계속 기다려요. 비가 와야지 이제 농작물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골무를 하나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바느질할 때 쓰는 네네 그거. 바느질할 때 쓰는 골무 있죠. 그래서 그 골무가 나한테 뭔가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하고 꿈을 꾸지만 실제로 무슨 그런 판타지는 전혀 아니에요. 이제 현실적인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상 이야기죠. 그래서 중간 부분은 약간 지루한 면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힘든 과정에서 그 일상의 사소한 것의 즐거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지금 여기 있는 32권이 우리가 고르고 고른 책이라 다 너무 좋은 책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다 추천이죠. 그렇죠. 32권. 그리고 사실 이 월드컵이라는 게 이런 많은 책들을 조금 더 재밌게 소개하기 위함이지, 그리고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책들에서 좀 생각이 다르시고, 그리고 어떤 책이 더 좋다, 왜 이런 책이 없냐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One and Only Ivan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Missing May 그리고 Firepower of Lucky. 이것도 표지가 같은 작가가 그린 것 같이 닮았네요. 같은 화가겠죠. 화가. 아니라. 정말 그렇네요. 네. 저는 솔직히 이거 많이 힘들어요. 무슨 책이 더 좋은지. 그럼요. 왜냐하면 둘 다 비슷한 이별과 사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저로서는 The Higher Power of Lucky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Missing May도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너무 좋은 책이지만 그 Lucky 이 책이 주는 그 짧은 단편 소설에서만 느낄 수 있는 파격적인 행보나 그리고 거기서 주는 충격 같은 게 너무나도 저는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럭키를 고르고 싶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Missing May는 Cynthia Rowland가 쓰셨고요. 정말 좋은 책은 맞습니다. 아마 대준운이 이렇게까지 안 좋았다면 다음 16강까지 갔을 텐데 너무 아쉽고요. Missing Ma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친구는 태어나서부터 엄마가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친척들과 살다가 다행스럽게도 자기에게 정말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관심을 나타내주는 좀 나이 들었지만 마음씨 따뜻한 aunt and uncle, 이모랑 이모부 밑에서 자라게 돼요. 그런데 또 이 이모가 갑자기 죽습니다. 이렇게 네. 사별의 아픔을 태어나서 2번이나 겪는데 이 메이 이모죠. 이름이 메이예요. Missing May처럼. 근데 이거에 대한 충격을 그 uncle, 남편이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이제 어떻게 하면 이모부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네. 해야지 죽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서서히 죽어가는 게 보이니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저는 사별의 아픔을 다가가는 방법이 이 책에서 너무나 신선했어요. 우리가 누군가 이제 장례식 같은 데서 말할 때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 중에 몇 개가 다 뜻이 있어서 그래요.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힘내세요. 좀 이런 말들이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 말. 네, 좀 이런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이 책에 완전히 거부한다고 봐요. 먼저 어른이 그렇게 행동하나, 아이가 그러면 우리는 아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어른이 그러면 우리는 어른인데도 뭘 저렇게까지 자기 관리를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거를 아예 깨버려요. 어른도 슬픔에 빠질 수 있고 어른도 나 충분히 낙담할 수 있는 존재다. 전 이걸 보여줘서 참 좋았어요. 저는 반대로 그게 이제 힘인 듯 들었어요. 지금 돌봐야 될 아이가 있는데 이 아저씨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빨리 일어나지 하고 답답한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이는 그냥 슬퍼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메이는
차별로 인한 그 슬픔 플러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저씨까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나는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슬픔 플러스 걱정까지 해야 된다는 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었지만 두 번은 못 볼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슬펐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의 입장에서 읽으면 어른들도 이럴 수 있구나를 배울 수 있지만, 어른 입장에서 읽으면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를 배우는 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다 읽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니까 네, Missing May 꼭 추천드리고요. The Higher Power of Lucky, The Higher Power of Lucky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 이거는 좀 다르네요. 네, 성격이. 이거는 다르네요. Holes 그리고 Island of the Blue Dolphins. 둘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져요. 저는 완전히 이게 취향이 있는 책이라서 쉽습니다. 이거 뽑기는. 내가 뽑아? The Island of the Blue Dolphins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주민이 주인공이고요. 한 섬에서 부족과 같이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배들이 결국 그 뭐죠? 그 물개인가? 네, 가죽. 물개 가죽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서로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나중에 공존하려 하고 그러다가 또 부딪히기 시작하죠, 결국. 그러다 갈등이 폭발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부족에서 남자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든 노인,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여자들만 남은 상황에서 이들은 이 섬을 떠나기로 하죠. 그래서 섬을 떠나는데 하필이면 여기 있는 주인공과 어린 남동생이 버려집니다. 타지를 못하죠, 못해요. 배를. 빨리 못 타서 여기 남게 돼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또 동생도 죽어요. 네. 그렇게 완전히 혼자가 된 이 주인공은 자연에 완전히 동화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외로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기는 하는데, 저는 이 책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게 그것보다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자연을 표현하는, 그리고 자연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캐릭터가 너무나 강인하고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봐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진짜 아름답다, 책이. 아름답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수견쌤은 조금 다르게 느꼈다고. 네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읽은 유베리 중에 가장 슬픈 책으로 이 책을 꼽아요. 두 번째 이제 사운더고요, 나오겠지만. 그래서 흔히 뼛속까지 슬프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 제가 그걸 느낀 것 같아요. 뼛속까지 느껴지는 슬픔이 바로 이 책에서 느껴지는 슬픔이구나. 그리고 블루, 아일랜드 모두 다 슬픈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이 책이 또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찾아봤더니 이 실제 있는 이 섬이 미국 육지하고 정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요즘 같았으면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금방 알아낼 수도 있었겠는데, 옛날에는 꼭 배로만 가야 됐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거죠, 수십 년을. 그래서 이 여자가 혼자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절절절 끓는 슬픔이 느껴져서 좀 힘든 책이었습니다. 전 너무 슬프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홀스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저는 홀스를 올리고 싶습니다. 현실과 좀 책이 겹쳐버렸네요. 네네.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한 픽션인데. 네. 네, 그렇지만 저도 홀즈는 너무 훌륭한 책이라 가지고 이걸 올려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캐리 우드런 1936년, The Westingate 1979년입니다. 네, 이건 조금 쉽네요. 네. 캐리 우드런은 초원의 집 시리즈와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책이에요. 서로 어떤 사람들이 이게 더 훌륭하다고 하기도 하는데, 먼저 이 작가가 자기의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픽션이고요. 주인공인 캐리는 완전 톰보이예요. 그래서 농장에서 사는데 첫 장면부터 오빠랑 동생이랑 강 건너가서 인디언들 보러 가는, 같이 놀러 가는 그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쾌활하고 발랄하고, 그때 당시에 남자에 대한 그리고 여자에 대한 편협한 생각, 그런 것들을 깨부수는 아버지와 그리고 이 딸이 너무 저는 즐겁게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특히 이 캐리의 친구인 인디언 족장이 있어요. 네. 그 사람 최고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몇 마디 안 하는데 정말 맞아요. 재밌죠. 정말 이 책을 한번 읽으면 그 캐릭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빠가 엄마는 굉장히 엄한데 아빠는 정말 딸의 맞아요.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수준에 맞춰서 놀아주죠. 또 재미 포인트 하나는 도시에 사는 그 사촌 맞아요. 아주 멋쟁이 보스턴에. 네 사촌이 왔는데 이 생활에 적응 못하고 골탕 먹이는 그런 장면들이 꼭 그 흑백 영화를 보는 것처럼 미소를 띠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훌륭한 책이에요. 정말 훌륭한 책이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유형의 책은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네. 또 웨스팅 게임은 저는 아직까지 이런 책을 본 적 없습니다. 이거 아동문학, 놀라운 책이죠. 아동문학에서 이런 책은 없습니다. 정말 독보적이기 때문에 또 웨스팅 게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Mrs. Frisbee and the Rest of Neff from the Mixed Up Files of Mrs. Basil E. Frankweiler. 저 아직도 저 제목을 외우질 못했어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The View from Saturday를 올렸죠. 네. 그러면 같은 작가니까 여기서 Mrs. Frisbee and the Rest of Neff를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이미 뽑고 네, 있었어요. 꼭 그 너무 이유만은 좋은 아니고요. 책이라서. 저도 Mrs. Frisbee 시험 기간에 핑계 대고 싶어서 읽었던 책인데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버렸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책은 정말 상상 초월이었어요. 맞아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내용이어서 꼭 읽어보세요. 네, 게다가 제가 좀 옛날 표지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읽기 싫었는데 아마 저 표지였으면 더 빨리 읽었을 텐데 좀 후회되더라고요. 왜 몇 년 동안 안 읽었을까? 네, 중고책을 사서 그랬습니다. From the Mixed Up Files of Mrs. Basil E. Frankweiler는 가출을 한 남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흔해요. 별로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출하느냐가 정말 특별하죠. 바로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네. 거기에서 몇백 년 된 침대에서 자고 사람들이 동전 던지는 분수대에서 씻고 막 네. 그러면서 생활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너무 재밌었던 게 가출하는 이유예요. 뭔가 새로운 걸 원해요. 자기 삶에서 벌써 이 아이가 애늙은이가 돼가지고 누나가. 네 누나가 애늙은이라 가지고 쳇바퀴 같은 삶을 결국 귀찮아서 질려서 이제 떠나려 하는 건데 거기서 돈이 또 없으니까 돈 많은 구두쇠인 자기 남동생 막 끌어들이고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저는 그 박물관이란 콘셉트이 이 책에서 가장 훌륭한 면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이 작가가 실제로 저 미술관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 셋을 박물관 구경을 좀 시키게 하고 자기가 수업을 들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거죠. 저 환경에. 근데 어느 날 누가 먹고 버리고 간 팝콘통이 있었대요. 그걸 보면서 이걸 누가 버리고 갔을까를 상상하다가 이 플롯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서 놓치지 않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 작품을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미켈란젤로의 그 영어 발음을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처음 들은 거예요. 마이클란젤로. 네, 그냥 미켈란젤로라고만 알고 아니요, 있었는데, 마이클란젤로예요. 네네. 근데 제가 이걸 청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클란젤로라고 해서 처음에 마이클란젤로가 누구지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rs. Frisbee and the Rest of Neff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Mixed Up Files도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꼭 추천드려요. When You Reach Me 그리고 Flora and Ulysses The Illuminated Adventure. 이것도 대진운이 엄청난데요. 어느 정도 줄거리가 우정과 관련 있는 건 좀 비슷하네요. 그거는 하지만 좀 다른 책이죠. When You Reach Me는 우정이라고 할 수 있고 Flora and Ulysses는 조금 더 가족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When You Reach Me를 올리겠습니다. 네, 저도요. Flora and Ulysses 정말 케이트 카멜로의 명작 중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When You Reach Me는 끝까지 반전이 있잖아요. 네, 그 네. 반전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나중에 나중에 미는 그렇죠. 끝내 나를 붙들어 놓는 책이죠. 네, 그 책은 이따 좀 말씀드리고요. 네네. Flora and Ulysses는 Illuminated Adventure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금 만화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책이고 디즈니에 보면 영화도 있습니다. 솔직히 영화는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이 주인공 친구의 옆집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생일 선물로 아내에게 최신 진공청소기를 선물해 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 지끈이죠. 네. 네, 머리 부여잡게 되는데 그 진공청소기를 틀었는데 너무 세가지고 혼자 날뛰죠. 마당까지 날뛰다가 실수로 저 다람쥐를 빨아들여요. 네. 근데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고 그걸로 갑자기 애가 막 날기 시작하고 슈퍼가 히어로가 네, 되죠. 머리가 갑자기 똑똑해지고 그런 친구가 돼요. 근데 그런 율리시스와 플로라가 같이 뭐라고 해야 될까?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 플로라라는 친구 자체가 부모가 이혼했어요. 네. 이혼하고 엄마랑 살고 있는데 엄마가 자기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니컬하고 그리고 비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어떻게 율리시스와 만나가지고 뭐라 해야 될까, 비관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넘어서서 자기가 못 본 게 있고 못 본 걸 보는 방법, 그런 걸 좀 배우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흔히 자기가 중심이 되고 저런 환경에서는 내가 피해자고 원하는 게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렇게 미웠던 엄마도 이해하게 되고 답답했던 아빠도 이해하게 되고 또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가 한 명 그렇죠. 나오죠. 네. 그 얘기 좀 해보세요. 스스로 실명된 아이가 있어요. 제가 심리적인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눈이 안 보인 친구가 있는데 이 눈을 안 보이게 된 계기도 정말 특별하고 정말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고 얼마나 플로라라는 친구와 함께 우정이 생기는지,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친한 친구 막 맞고 결이 맞고 그런 게 아니어도 어떻게 우정이 있을 수 있는지 맞아요.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When You Reach Me 너무 훌륭한 책이라 네, 볼게요. 오, Dear Mr. Henshaw 그리고 A Wrinkle in Time. 이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논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못 고르면. 그래요? 네. 둘 다 너무 재밌게 잘 읽은 책인데 A Wrinkle in Time 어렵다며요. 어려워도 어려워도. 재밌었죠. 네. 네, 저는 여기서는 개인 취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Wrinkle in Time을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A Wrinkle in Time은 sci-fi예요. 공상과학 소설이고요. 주인공은 아버지가 정부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떠나고 안 돌아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몇 년이 됐죠. 그런 와중에 다들 아빠가 죽었다 하면서도 자기는 아직 아빠가 살아있다고 굳게 믿고, 이 친구에겐 쌍둥이 형제 동생이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남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이 영재예요. 완전 천재. 그러다 보니까 이 남동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동네에서 좀 뭐라 해야 될까, 괴롭힘도 당하고 싸우기도 하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아픈 손가락? 그 엄마의 아픈 손가락, 사랑스럽지만 사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동네에서 3명의 처음 보는 스타일의 아줌마들이 들어옵니다. 이 아줌마들에게 계속 끌려요. 그래서 계속 끌려서 무슨 일일까 계속 가까이 가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아빠가 사실은 다른 행성까지 납치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를 구하러 가는데 시간 여행도 있고 우주 여행도 있고 뭐라 해야 될까, 조금 차원 여행까지 네, 어느 정도 네. 겹치기 때문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읽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할 그래서 수가 있어요. 취향은 좀 탈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취향은 실제 확실히 영화도 있어요. 네네, 맞아요. 실제로 취향이 갈리고요. 그 1963년에 나왔잖아요. 많은 다른 아동 문학에서도 주인공이 이 책을 좋아하는 경우들이 가끔 네네. 있어요. 이 책이 레퍼런스로 쫙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지만 저는 Dear Mr. Henshaw가 주는 그 다 잔잔한 울림이 같은 게 있잖아요. 너 이런 책 좋아하더라. 맞아요. 저는 좀 그런 게 그 거대한 충격이나 파격적인 것보다 더 울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Dear Mr. Henshaw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aniac McGee 그리고 Sounder Sounder. 두 개 다 읽으셨죠? 네네. 전 Sounder는 읽었지만 Maniac McGee는 아직 못 읽었습니다. 한번 여기서는 수견 쌤이 결정해 줄까요? 네, 저로서는 매니악 맥이입니다. Sounder 그러면 이번 32강에서 굿바이를 해야 되니까 설명을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네. Sounder는 너무 짧은 책이에요. 단편 소설이라 뭐라 해야 될까요? 줄거리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리면 그냥 끝이에요. 걔 이름이 네. 사운더죠. 네, 그 드리면 정도, 끝이에요. 그 그래서 정도. 제가 느낀 점만 설명을 드리자면 사운더는 정말 슬픈 책은 맞아요. 정말 슬픈 책이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인종차별 그리고 노예제도가 끝난 직후에 흑인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거를 조금 미화해서 보여준다고 할까요? 대놓고 그들이 겪은 고통, 괴로움, 고문 그런 걸 보여주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걸 겪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큰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줬는지 그거를 참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어떤 순간이 있는데요. 이 순간이 참 빨리 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 개가 주인을 잡아가는 백인 경찰들을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아무도 안 말려서 결국 총을 맞습니다. 사운드를. 그리고 사라져요. 그런데 이 줄거리 말하면 장면에서 이 얘기는 괜찮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결국 흑인들이 하고 싶었던 건 이 사운드처럼 멈추지 않고 달리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자기들의 겪는 불합리함, 불공평, 불공정 그런 거를 다 돌파하고 싶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얻는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도 컸다. 이런 거를 은연중에 저는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작가가 의도한 건지는 물론 모르지만 그래서 아동문학 중에 이렇게까지 노예제도를 감정적으로 다룬 책은 저는 흔치 않다고 봐요. 저는 이 책에서 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그냥 써니라고 하거든요. 보이라고 보이라고 네, 보이라고 하죠. 하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정말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질 않아요. 대사가 별로 없고 대부분이 다 생각을 적어놓은 책인데 기법도 3인칭이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당시에 그 흑인들은 생각을 하면 괴로웠구나. 자기 자신을 인식하면 괴로웠구나. 그냥 그 제도에 묻어서 생존만 해야 됐구나. 그래서 그 감정을 이 사운더라는 개와 함께 나타내준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소리를 한번 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원했던 거는 내 이름도 말하고 나도 알고 나도 원하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책이라서 정말 얇은데 읽고 큰 나면 울림을 줘요. 계속 생각이 나는 하지만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여러 번 읽지는 못하겠어요. 맞아요. 한 번으로 여러 번 만족합니다. 읽지는 못하겠죠 아마. 그러면 메이니맥이 올리고요. 16강 진출합니다. 네, The New Kid 그리고 키라키라. 저는 솔직히 작품성으로는 키라키라가 더 뛰어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작품성으로는. 네, 이제 재미있는 뉴키드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키라키라 올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뉴키드는 제가 가장 처음 읽은 그래픽 노블이라서 재밌게 읽었는데 그래도 전 뉴키드를 올리고 싶은데 뭐 원하는 대로 하세요. 작품성이 키라키라보다 더 있습니까? 더 깊은 내용을 다루나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그럼 한번 뉴키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좋은 책이라고 뉴키드 안 생각하는지. 읽었나요? 아직 안 읽었어요. 왜, 안 읽은 거 알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어떤 걸 안 읽었고 어떤 걸 읽었는지 잊어버렸어. 뉴키드는 흔히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인종차별, 흑인의 문제는 좀 과거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작가가 자기와 자기 아이들이 다녔던 사립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재로 했대요. 그래서 여기 나온 주인공은 그냥 평범한 가정의 아이인데 엄마가 교육열이 엄청나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트스쿨에 가기 전에 사립학교를 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동네에는 다 흑인만 살고 자기가 쭉 다녔던 어렸을 때부터 쭉 다녔던 학교를 떠나서 혼자 이제 버스를 타고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백인들만 있는 사립학교. 그런데 그 학교는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그 학교를 다닌 아이들이 다니는 특별한 사립학교인 거죠. 완전 명문이네요. 네. 명문학교. 네. 근데 몇몇 유색 인종이 있어요. 그건 이 아이들이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장학금을 받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집안 환경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인종차별만이 아니라 빈부차.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유색인종 아이들을 먼저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의 그 바꿀 수 없는 편견 그런 걸 다 다루고 있고 뉴키드라는 말처럼 사실 초등학교에 갔다가 중학교에 가는 것 자체도 신학기라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새로운 네. 근데 환경이니까. 지금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이 복합돼서 그것까지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평생 같이 지냈던 마을의 친구들은 이 아이한테 좀 거리감을 또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에 빠졌을 때 느낄 수 있는 모든 그런 감정을 글과 함께 그림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공감을 할까, 그러면서 위로를 받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었고요. 이 아이의 이제 베스트 프렌드로 나오는 친구는 백인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이 아이는 모든 그런 편견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이 아이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해줘요. 오히려 백인인데.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는 다른 흑인이 아니에요. 그 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좋아합니다. 또 읽고 싶어요. 키라키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 가정이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거기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갈등, 그런 걸 다룬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건드리는 책은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저는 키라키라를 좋아했던 이유가 동양의 문화를 참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양인으로서 아무리 불공정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화난 일이 있어도 이 가족은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달라요. 화도 내지 않고 계속 안으로 쌓아요. 쌓고 쌓다가 결국 한번 터져요. 근데 터지고 나서도 그거에 대해서 수습하려 해요. 저는 이런 점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는 삶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왜냐하면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 몇천 년, 몇백 년이라는 그 역사가 이어온 우리의 문화를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좀 그런 생각을 들게 해줬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정말 좋아했는데 뉴키드도 정말 아까운 책은 많네요. 지금 떨어뜨리기에는. 가위가위보? 그래.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아, 제가 이겼네요. 키라키라입니다. 그러면 키라키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he Crossover 2015, Sarah Plaintal 1986. 저는 사실 크로스오버가 더 좋은 책인 것 같긴 한데. 네, 저도요. 네, 그러면 크로스오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arah Plaintal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이 가족의 엄마가 남동생을 낳으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7년 됐나? 6, 7년 정도 엄마 없이 아빠랑 같이 사는데 가족이 너무 화목해요. 그런데 아빠가 아이들이 크면서 더 이상 혼자선 키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어떤 광고냐? 네, 엄마를 모집합니다. 네, 아내를 고용합니다. 라는 그런 광고를 해요. 실제로 이때는 그런 게 네, 많이 있었대요. 있었다고 해요. 너무 그래서 놀랍죠. 그렇게 사라라는 새로운 후보가 네. 이제 집에 오게 사실 되는데, 세라도 남동생이랑 둘이 살다가 남동생이 결혼하는 바람에 맞아요. 갈 곳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죠. 눈치 보이니까 나왔던 건데, 네. 자유로운 바다에서 결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억압이 되잖아요. 그렇게 바다가 없는 내륙지대로 여기를 이제 오게 되죠. 그러면서 바다를 그리워하면서도 이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또 행복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책이 조금 좋으면서도 싫었던 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포기하고 그런 게 너무 미화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새엄마가 가족과 적응해 나가면서 서로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진정 아껴주기 시작하고 그런 거 보면서 사실 친가족 사이에서도 안 좋은 일들이 있고 서로 남보다 못한 사이 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떨 때는 이런 힐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훌륭한 책이고 따뜻한 책이지만 너무 여성의 그런 지위나 그리고 여성의 자리에 대해서 한정시키는 내용이 좀 들리지는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는 여기 아이들이 새엄마로 온 세라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보면서 너무 짠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하지 않고 아이다운 면을 좀 보여야 될 텐데 너무 일찍 철들었구나. 그런 것들이 좀 힘들어서 저도 크로스오버입니다. 네. 사실 주인공이나 그런 캐릭터들이 철이 들고 좀 아픈 사연이 있어야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건 아는데 네. 일단 두 번 읽기 힘든 행복하고 책 다 있고 그러면 이게 스토리가 맞아요. 읽을 사람이 없죠. 네. 그래서 저는 크로스오버 우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2강. 와 이거 안돼. 이거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저는 솔직히 이건 힘듭니다. 안돼. 두 책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인데. 여기선 그냥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전 결정하겠습니다. It's Like This Cat을 먼저 올리도록 할게요. 네. Richard Pecker, Your Ear Down Yonder. 제가 이 책 정말 좋아하는 책, 정말 훌륭한 책이고요. 3부작에서 두 번째 책인데요. 손녀딸이 대공황 시기에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 가족을 떠나 시골에서 사는 할머니와 1년 정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할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하는 일이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학교 첫날에 정말 무서워 보이는 여학생한테 찍혀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삥 뜯으려고 네. 할머니네 집까지 가죠. 네. 근데 할머니가 얘를 어떻게 쫓아내냐 막 잘해주는 척 하다가 몰래 말에다가 말을 풀어줘요. 왜냐면 네. 훔친 말이에요. 오히려 이 가족 자체가 좀 도둑 가문이거든요. 그리고 얘의 신발을 말에다 묶어요. 그럼 말을 어떻게 하겠어? 자기 집에 간다고 좋아라 가버리겠죠. 그렇게 이제 이 친구는 맨발로 집에 가야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또 먹이기는 또 많이 먹이죠. 그렇죠. 걸어가야 되니까 많이 말라고. 먹인 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좀 범상치 않은 할머니와 같이 지내면서 어떨 때는 두통이 오지만 네. 이 할머니가 또 손녀딸 정말 아끼긴 아끼거든요. 그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도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는 너무나 쾌활하고 재밌고 어떨 땐 진지하고 슬프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도시를 배경으로 하면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여기 이건 이제 9월부터 시작하지만 1년간의 변화가 이렇게 다채로울 수 있을까?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살기 때문에 또 뭐든지 직접 손으로 하는 할머니 곁에 있으면서 그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그 재미도 있고요. 저는 응답하라 생각도 났어요. 응답하라 시리즈. 그래서 왜냐면 그 남편 찾기 있잖아요. 남편 찾기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네. 하지만 이거 읽고 싶으신 분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베리 완독 모임 9월의 첫 책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밑에 링크 걸어드릴까요? 네. 이거 통편집됩니다. 잘못하면. 신청서 네. 작성해주세요. 그럼 It's Like This Cat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6강 진출하네요. 16강 The Higher Power of Lucky 2007년 그리고 Free Water 2023년. The Higher Power of Lucky는 이 친구는 우선 엄마는 죽고 아빠는 얘를 한마디로 버렸죠. 자기 네. 전 아내한테. 아빠는 아이를 싫어하는 아이를 네. 낳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긴 나머지 원래는 첫 여자친구와 아이를 안 갖겠다고 해서 헤어졌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두 번째는 결혼했던가요? 어쨌든 두 번째 낳은 아이가 아마 럭키인데 결혼했을 거예요. 엄마가 죽으니까 이 아이를 첫 번째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맡아달라고. 그리고 자기는 떠나요. 정말 쓰레기. 네, 완전 막장이죠. 그런데 또 와요, 그 여자친구가. 프랑스에서. 프랑스인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재미있는데 총독을 꼭 같이 하면 좋아요. 프랑스 발음, 그 억양이 섞인 영어 액센트. 발음. 네. 그래서 정말 그게 좀 우아하죠. 듣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주인공은 이미 두 번이나 누군가 떠났잖아요. 한 명은 죽음으로 한 명은 그 스스로 이제 네. 떠나니까 자기랑 같이 살고 있는 이 아주머니가 뭐라 해야 될까 자기 떠날까 봐 자꾸 걱정이 되는 네, 거죠. 네, 네. 불안이, 뭔가 떠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불안감이 준비하는 것 들고.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자기 엄마의 그 재를 가지고 가출을 하는데요. 가출하는데 또 뜻대로 안 돼요. 또 그 시골 지역에서 가장 짜증나는 친구가 따라와요. 그것도 다쳐서. 네. 그러다가 또 모래폭풍까지 와요.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이 일어나면서 결국 그런 게 다 자기 이 친구의 감정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런 게 다 한 칸 지나고 나서야 이 아이가 안정을 찾는 걸 보면 꼭 모든 게 다 해결이 안 돼요. 너 우리가 그 감정을 표현하고 나면 한결 나아지는 걸 참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 책에서 너무 재밌었던 게 이제 서부 지역이잖아요. 배경이. 네, 네. 얘도 트레일러에서 살고 캐릭터들이 정말 기깔나게 써져 있어요. 이 책에서 친구들 이 다른 캐릭터의 이름들은 다 기억이 안 나도 어떤 캐릭터들인지는 다 기억이 나요. 네, 어떤 성격, 어떤 특성 그런 게 다 기억이 나거든요. 전 그게 진짜 이 짧은 책에서 그걸 해냈다는 게 너무나 대단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저는 또 여기 나오는 우리한테 생소한 그 디저트들, 디저트, 과자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고 맛이 궁금해서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런 재미도 있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프리워터를 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프리워터 8강 진출합니다. Dear Mr. Henshaw, then Mrs. Frisbee and the rest of them. 이거 힘들네요. 저는 프리스비. 나는 Mr. Henshaw인데. 그래. 또 엇갈렸네. 네. 가위가위보? 저는 프리스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가위바위보. 네, 안내진 가위바위보. 가위가위보. 오, 제가 졌네요. 프리스비입니다. 그러면 Mrs. Frisbee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Dear Mr. Henshaw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전 솔직히 이건 박빙이었다고 보고요. 절대로 Mr. Henshaw가 더 안 좋다는 말은 맞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려야 필독서입니다, 되겠죠. 필독서. 네, Mr. Henshaw. 이 주인공은 Mr. Henshaw라는 작가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이 작가가 쓴 책을 읽고 편지를 씁니다. 답장도 받고요. 그런데 그 후로 나이가 들고 나서 다시 Mr. Henshaw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아빠는 트러커예요. 트러커로서 이제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니고 자기는 엄마랑 이제 정착해가지고 중산층은 아니죠. 그 미치긴 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궁핍하게 살진 않아요. 맨날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잘 곳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괜찮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혼해서 아빠가 자기와 엄마 떠났다는 그 배신감과 슬픔 또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해야 된다는 어려움 그런 것들을 다 막 써요. 그리고 편지는 안 보내요. 안 붙여요. 결국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뭔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Mr. Henshaw는 이 친구에게 그냥 좋아하는 작가를 넘어 자기만의 도피처 안식처가 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책이 그 Island of the Blue Dolphins와 은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꼭 한번 읽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 책을 한국어로 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영어로 읽으니까 너무 감명 깊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책에서 이제 기억나는 장면이 이 아이가 늘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글을 쓰고 집에서 이제 엄마를 기다리는데 하루는 그 나비 공원에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 가만히 붙어 있는 나비들이 한꺼번에 파다닥 소리 내면서 나는 장면을 묘사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서 희열을 느껴요. 그 장면을 보고.
엄마들이 보통 아이들을 그 체험이 중요하다고 많은 여행을 가고 어디를 보여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자연 장면 하나가 아이의 인생의 어떤 기억으로 꽂힐 수 있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장면을 비슷한 거를 찾아보려고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우리 숲 가고 그런 것들 아주도 기억나거든요. 네, 그렇게 자연 꼭 보여드리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럼 Mr. Frisbee. 아쉽지만 말 실컷 해놓고 떨어뜨린다는 게 참 그렇네요. 네, 샬로 대 홀스. 무조건 홀스입니다. 저도 홀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로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홀스는 8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조금 어렵네요. 네, 그렇네요. 하지만 역시 When You Reach Me. 왜 크로스오버. 내가 자꾸 뽑고 있지? 근데 크로스오버 뽑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네. 너무 재밌고 훌륭한 책이지만 문학적인 면에서는 When You Reach Me를 따라가긴 힘들다고 봅니다.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크로스오버는 쌍둥이 그 형제 이야기인데요. 여기도 흑인이 주인공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종차별 그런 내용보다는 잘 살죠? 네. 왜냐면 아빠가 그 프로 농구 NBA 선수 농구 출신이에요. 선수였고, 엄마는? 네, 엄마는 학교의 부교장이에요. 자기가 다니는 학교. 그리고 이 아이들도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그 형제 간의 갈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근데 아빠가 좀 철이 덜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의사 만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일찍 은퇴를 하게 된 것도 간단한 수술인데 그 수술을 무릎 수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술을 받아야만 계속 선수로 뛸 수 있는데 아빠가 병원을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퇴를 하고 이 자기 아들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생활이 엄마는 교감이니까 그렇죠. 또 굉장히 철저하고 교육에 눈뜨신 분인데 아빠는 스케줄도 그냥 쫙 있고. 애 같아요. 아빠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싫은 대로 씻고 잼민이군요. 하지만 운동에 있어서만큼은 진지. 네. 그리고 여기에서 책에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 나와요. 이 책은 시예요, 시. 시인데 어떤 숫자들이 나왔을 때 그거에 좀 유념해서 읽으면 뭔가 연결이 되거든요. 오, 네. 힌트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꼭 청독을 권합니다. 시이고 랩처럼 읽는 시이기 때문에 소리로 흑인의 자유시 형식이죠. 액센트로 같이 들어야만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When You Reach Me를 올리고요. Crossover 정말 좋은 책이지만 When You Reach Me가 만장일치로 네. 더 뛰어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The View from Saturday. 진짜 이거 It's Like This Cat 두 개고요. 이건 마음 가는 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저는 The View from Saturday 올리고 싶습니다. 네. It's Like This Cat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뉴욕 50년대의 뉴욕을 정말 저는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이가 좀 사춘기에서 조금씩 가족과 갈등도 생기고 또 나아졌다 다시 갈등도 생기고 이야기를 해서 또 오해도 풀고 이런 게 너무 저는 현실성이 있어서 좋았고요.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처음에 고양이를 데려오면서 시작해요. 근데 고양이 데려온 이유가 아빠가 남자애라면 강아지, 개를 키워야 된다 하니까 이제 고양이를 데려오는 그 그렇다면 이유밖에요. 네, 그래서 이 고양이의 이름도 뭐라고 하니까 그냥 캣이래요. 네, 좀 그런 아이인데 이런 아이가 이제 자기 절친과 싸움도 하고 또 나중에 화해도 하고 첫사랑 같은 것도 만나고 여기저기 막 뭐라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좀 속되게 표현한다면 싸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저는 먼저 미국 그 당시의 뉴욕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었다는 것부터 너무 좋았고 이 친구가 뭐라 해야 될까요? 비관적이면서 시니컬하면서도 유머 감각은 있고 재치가 있어요. 전 이런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훌륭한 책이고 끝에 맨 마지막에 끝날 때도 뭐라 해야 될까? 딱 너무 잘 마무리 지어요. 읽고 나서 속이 너무 시원해요. 딱 그런 쾌활한 책이기 때문에 비관적인 쾌활함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뉴욕을 가보셨던 분이라면 구석구석에 그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게 기억이 나실 거고요. 또 이 아이와 아빠의 관계를 보면 저는 엄마니까 모르는 그 남자들끼리의 미묘한 시니컬하면서도 정말 사랑하는 관계. 하지만 말수는 적고 손이 먼저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아빠와 아들은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재미도 느꼈습니다. 그렇죠. 딱 그 영화에서 예전에 많이 나오던 우리 형제 아이가 살짝 이런 느낌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친구 아이가야. 친구 아이가 아니야? 친구, 형제라고도 하지 형제? 않아요? 그래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넘어가- 친구 아이가 이거야. 아니 형제였던 것 같아. 그래. 형제. 그거 빼야 되겠다. 분명하지가 않아.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The View from Saturday 올릴게요.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어렵네요. 이거 어렵지만 저는 말씀드렸듯이 Graveyard Book을 아직 안 읽었기 네. 때문에 엄마한테 결정을 전적으로 이거는 맡기겠습니다. 어렵지만 웨스팅 게임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오, Graveyard Book 너무 좋다고 했었는데. 네, 좋지만 그 The 웨스팅 게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긴장감이 텐션이 낮아지지가 않고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또 정말 시원하게 풀어주거든요. 전체책. 알겠습니다. 그러면 Graveyard Book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이거는 첫 장면이 이제 표지처럼 으스스하게 시작이 돼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가족이 전멸이 돼요. 어떤 강도가 들어와서. 그런데 평소 움직임이 아주 심한 아기가 있어요, 이 집에. 근데 아기가 그날따라 그 아기 침대를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하필 그날. 네, 아장아장 다행히. 걸어서 도둑이 열고 들어온 그 문을 따라 나가요. 목적 없이 그냥 걸어요, 계속. 그래서 버려진 무덤으로 갑니다. 그것도 묘지로. 네, 묘지. 근데 아이니까 작으니까 그 묘지를 이제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고, 거기 묘지는 버려져서 사람들이 방문은 하지 않지만 영혼들이 이제 밤이면 깨어나서 귀신이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발견하고 돌보아줘요. 그래서 이 아이는 노바디란 이름을 갖게 돼요. 인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은 자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썸바디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상상 못할 방법으로 그려집니다.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이 아이를 죽이려는 그 사람이 계속 쫓아오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무덤가에서만 살면 안전해요. 그런데 나가기로 결심을 해요. 학교에 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이 아이의 대답이 너무 놀라워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밖에 있다. 나는 밖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밖을 배워야 된다. 그러려면 학교에 가야 된다. 오, 설득을 하네요. 그냥 네, 뛰쳐나가는 게 네. 아니라. 그래서 학교에 가게 되고요. 이 아이는 그리고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너무 재밌어요. 그건 책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뭔가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지는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흔히 우정이 이제 책에 나오면 이런 성장 소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그것도 우리의 예상을 비껴가요. 빗나가나요? 네. 오, 그것도 기대되네요. 한번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름에 읽으시면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네, 그러면 Graveyard Book 아쉽지만 네, 이만 작별 아쉬워. 인사하고 The Westing Game 8강 질주를 합니다. 키라키라 대 Dead and Norvelt. 저는 솔직히 Dead and Norvelt입니다. 무조건이죠. 네, 키라키라는 반을 설명을 했고 Dead and Norvelt를 설명했기 때문에 빨리 올리겠습니다. 네, 16강 마지막 The One and Only Ivan 대 Maniac McGee. 이거 키라키라가 잘못 써져 있는데 일단 Maniac McGee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매니악 맥이죠. 저는 솔직히 One and Only Ivan이긴 한데 매니악 맥이 읽었어요? 아니요.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Maniac McGee 왜 아이번보다 더 뛰어난지, 재밌다는 거 빼고 또 뭐가 있나요? 재미가 큰데 매니악 맥이는 아니 그러니까 재미도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책을 재미를 위해 읽으니까. 근데 아이번도 재밌잖아요. 그런데도 매니악 맥기가 더 감동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번 정말 저는 보면서 거의 눈물 지었거든요. 나도 울었죠, 울기는. 근데 매니악 맥이는 다른 책에서는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다는 점. 이 책의 특징은 달리기를 뛰어나게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흑인 지역과 백인 지역에 나누어 있을 때 얘는 백인인데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거든요.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이제 같이 케어해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거든요. 친구가 생겨요. 또 그 친구랑 계속 친해질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예상을 계속 빗나가게 하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막 생각하거나 고민을 한다거나 하기보다는 계속 뛰어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고 미워하고 사는가 이걸 관찰하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한 세상을 좀 다르게 바라보는 주인공의 거. 그게 더 시선으로. 중요하다는 거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얘가 계속 뛰어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늘어지지 않고 우리도 숨차게 뛰어다니면서 여러 상황을 보면서 나중에 차차 이해가 돼요. 보통은 아동 문학이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결론 내려지기가 쉬운데 이건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고 악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럴 수도 있구나. 이유가 있구나. 얘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을 느껴가면서 진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흔히 아동문학에서 볼 수 없는 소설 내용들이죠. 네, 그래서 제브리 스피넬리 작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니언 맥기를 올리도록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아이반 올려도 돼요. 아이반도 난 좋아해. 네, 설득됐어요. 제가 설득 안 당했으면 아이반 올렸을 텐데 설득 당했기 때문에 매니언 맥기 16강에서 8강까지 진출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8강이고요. 이것도 너무 어려워. 힘들네요, 이건. 저는 Mrs. Frisbee입니다. 저도요. 네. When You Reach Me 너무 아쉽지만 이만 굿바이 해야 될 것 같고요. When You Reach Me는 너무나 훌륭한 책이에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공상과학 소설인데 공상과학 소설 같지 않는 성장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인공은 엄마랑 같이 살아요. 엄마랑 같이 살고 단짝이사 바로 아래층에 사는 어이기 때부터 봐온 절친이 있는데 어느 순간 절친이 손절해요, 자기를. 그래서 왜 그럴까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그 틈에 또 어떤 수상한 쪽지들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미스테리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 미스테리가 있어요. 완전히 있는데 재밌는 건 이 친구가 여기에 연연하면서 지내진 않아요.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절친과 손절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일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 자기가 좀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 내용들인데 저는 이 책에서 특별했다 생각됐다는 점이 그 미스테리였어요. 읽다 보면 독자가 그 미스테리를 좀 잊어버려요. 끝까지 가서 이 미스테리가 해결되지 않고 끝났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미스테리가 사실 뭔지 딱 연결이 되면서 엄청난 뭐라 해야 될까 충격을 주거든요. 그게 이 책의 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책은 이제 또 짝꿍책이 있죠. 아까 우리 앞서 나왔던 거죠. 이 미란다가 계속 읽었던 A Wrinkle in Time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읽으면은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그렇죠. 짝꿍책보다는 이제 레퍼런스인데 아마 제 생각엔 이 레베카 스티드라는 작가 자체가 Wrinkle in Time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네, 굉장히 좋아했대요.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좋아했대요. 네, 그러면 When You Reach Me 아쉽지만 4강 진출은 Mrs. Frisbee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 The View from Saturday and Holes.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홀스를 올리고 싶긴 해요. 그런데 Mrs. Frisbee와 홀스가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Mrs. Frisbee를 올리기 때문에 The View from Saturday에 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처음부터 The View from Saturday를 올리고 싶었기 때문에 찬성입니다. 네, 제가 괜히 길게 말했네요. 홀스는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정말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한 번씩은 숙제로 읽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이 책의 맛이 좀 가려지는 것 같기는 저도 그래서 해요. 이 책을 아쉬워요. 사실은 계속 미루면서 안 읽어. 너무 유명해서 제목만 봐도 질리는 느낌? 근데 사실 읽지 않았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작년에 읽게 됐는데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다 읽어버렸던 맞아요. 책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주인공은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비행 청소년들이 감옥 대신 가는 이제 캠프를 가요. 그래서 캠프에서는 완전히 메말랐어요. 거기에서 이 친구들이 하루 종일 뭐를 하냐? 땅을 팝니다. 이제 좀 이상하죠? 범죄를 저지른 애들한테 땅을 파래요. 그 이유는 몰라요. 근데 땅을 일단 파야 돼요. 그래서 파는데
그러면서 그러한 미스테리 그리고 이제 타임랩스처럼 네, 예전에 과거를.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까지 막 설명이 되면서 하나하나씩 퍼즐이 맞춰간 느낌인데 먼저 그 퍼즐을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죠.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동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뭐라 해야 될까 좀 폭력적인 그러면서도 폭력적이면서도 날 것의 그거를 너무 미화시키려 하지 않은 게 전 참 좋더라고요. 네, 이건 그래서 영화도 괜찮았던 기억이 나요. 아 영화도 있나요? 네, 네. 저는 몰랐네요. 그렇군요. 우리가 상상한 그 캐릭터를 섭외를 잘했어요. 네, 그래서 이 다음 책이 스몰 스텝스라는 것도 있는데 네네. 그 책도 충분히 좋아요. 좋은데 아마 그거는 뭐라 해야 될까? 조금 더 YA 노벨 같아가지고 뉴베리는 받지 못했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네. 그러면 The View from Saturday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he Maniac Maggie랑 웨스팅 게임. 웨스팅 게임이 그래도. 오, 웨스팅 게임. 네. 그렇군요. 그러면 방금 전 매니악 맥이 설명드렸으니까 웨스팅 게임. 근데 왜 웨스팅 게임인지 짧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매니악 맥기보다 웨스팅 게임 결정한. 둘 다 너무 재밌는 책인데. 제가 웨스팅 게임은 읽으면서 계속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작가랑 씨름하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는 좀 피키한 리더인데 이렇게 나를 붙잡아 둘 수 있을까? 진짜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결론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감사할 일이다. 이런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뽑습니다. 줄거리는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Free Water, Dead and then Norvelt. 이것도 어렵지만 저는 프리워터. Free Water는 조금 그 사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웅장하기 때문에 웬만한 책은 그걸 이기긴 좀 어려울 것 네. 같아요. 저도 Dead and Norvelt 말고 Free Water를 올리겠습니다. 네, 4강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우리 힘냅시다. 노벨트 설명했나요? 네, 설명했어요. 네. 네. 여기서는 저는 Mrs. Frisbee입니다. 그래요? 웨스팅 게임은 네. 우선 맨 처음에 누군가 죽어요. 그리고 장례식에서 유언해서 누가 날 죽였다 이래요. 그러면서 누가 죽였는지 그거를 알아맞추기 위해서 한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이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맞추면 상금 어마어마한 상금이 있거든요. 그거를 혈안이 돼서 찾기 시작하는데 먼저 캐릭터들이 다 너무 재밌어요. 뭐라 해야 될까? 조금 영화 중에 부다페스트 호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좀 여기 이렇게 칸칸이 되어 있어서 그런 각 캐릭터들의 삶을 우리가 엿보는 느낌? 그게 전 너무 좋았어요. 사람과 뭔가 다 관련이 있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읽어가면서 연결되는 점도 너무 좋았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리소설이잖아요. 추리소설에서 오는 한계가 조금 보이긴 했어요. 저는 감동적이고 캐릭터성이 뛰어나고 그 친구들이 성장하는 게 다 좋았지만 결국에는 누가 살인자고 이게 어떤 미스테리인가 이거에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 이 책이 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Mrs. Frisbee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찬성. 네, Mrs. Frisbee 올리겠습니다. 와, 4강. 저는 View from Saturday입니다. 그래요? 저 프리워터인데요. 그러면 Freewater는 수겐쌤이 설명하시고 The View from Saturday는 지쳐서 못하겠어. 이것도 편집해야 되겠네. 나도 Freewater 설명해주세요. 어서. 정신 차려. 프리워터는 정신 차려야지. 남북 그 전쟁 이후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흑인들이 남북 전쟁 이후인가 이전인가 남북 전쟁 이전이지. 이후면 그런 일이 없지. 이전 거의 바로 전일 것 같아요. 전에 이제 Freewater는 흑인들이 보통 도망을 가면 북쪽으로 도망을 가게 그렇죠. 되거든요. 왜냐면 캐나다 쪽으로 넘어가면 사니까. 그런데 일부 흑인들이 남부에 있는 흑인들이 그냥 남부에 있는 늪지대로 들어간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속에 자기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았대요. 근데 여기 그 지역을 프리워터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그 프리워터에 사는 여러 가지 뭐 도망 온 어린아이 또는 거기 평생 살았던 아이 그리고 또
아빠랑 같이 잘 도망쳐온 아이, 뭐 그런 여러 가지 아이들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묘미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마치 로빈 후드처럼 프리워터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농장에서 백인들한테 훔쳐오는 일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고 실패라는 게 없죠.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저는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정말 자유를 위해서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 도망을 가야 되겠다는 결심들을 해요. 내 아이한테 이 노예 신분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프리워터에서 절대로 바깥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의 또 다른 억압이 되는. 억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어른들로부터 이게 자유야 하고 받는다고 그게 자유가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의 바운더리를 정하는 게 자유인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답은 안 나오는데 계속 의문이 생기게 그렇죠. 하는. 왜냐하면 그 바운드리 때문에 내가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난 그냥 노예로 여기서 살겠다. 이렇게 선택을.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억압이 좋은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떤 의문들이 생깁니다. 네, 정말 좋은 책이고요. 제가 The View from Saturday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우선 The View from Saturday는 4명의 친구들이 같이 어떠한 선생님을 통해서 모이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밌었던 게 이 아이들이 서로 다 각기 다른 상황 그리고 다른 경험을 통해서 먼저 너무나 돋보여요.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그래서 재밌는 건 주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뭔가 잘 산 친구는 좀 얄밉고 그리고 많은 걸 겪은 친구들은 좀 불쌍하고 공감이 더 되고 이 책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선생님부터 핸디캡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도 조금 들여다보면 상처가 다 있고. 네, 그래서 상처가 다 있고 또 저는 재밌었던 점이 그거였어요. 아이들이 좀 그래도 괜찮게 부모가 사랑을 준 친구들은 참 잘 자란 아이들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부모의 눈치를 봐요. 또는 부모가 이혼해가지고 정말 큰 상처를 받아서 그거를 추스리지 못하고 정말 오랜 시간 헤매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또 엄청난 선장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을 보면서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볼 건지 그런 거를 참 잘 전달하는 책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문체가 정말 시니컬하면서도 재치있고 유머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The View from Saturday를 픽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가를 좋아하게 됐고요. 이 책을 통해서 네. 이 책이 제가 뉴베리를 앞으로 읽어봐야 되겠다고 결심한 책이었고 이제 수아가 저한테 추천을 해준 책이고 제가 최초로 읽은 뉴베리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꼭 집에 홍차와 쿠키를 준비해두고 오후 4시 티타임을 그렇죠. 갖고 싶게 만드는 책입니다. 네. 둘 다 너무 좋은 책이지만 방금 전 Mrs. Frisbee랑 Free-Water가 좀 비슷한 감이 있거든요. 두 개 중에 저는 세러데이? 아니 그러니까 Free-Water랑 Mrs. Frisbee 두 개가 만약 그렇네. 붙었으면 Free-Water가 올라갔겠지만 지금은 The View from Saturday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드디어 결승전입니다. The View from Saturday 1997년, Mrs. Frisbee and the Rest of Nymph 1972년. 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렵네요. 지금 View from Saturday 설명을 했잖아요, 네, 방금 전에. 네. Mrs. Frisbee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s. Frisbee는 이제 알겠지만 쥐예요. 쥐고 남편 쥐가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됐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과 살고 있는데 겨울쯤인가 그쯤이 끝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밭에 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던 동물이 밭에 있어서 떠나야 돼요. 근데 문제가 가장 막내 아들이 아파버린 거예요. 애가 똑똑한 애 몸이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또 아는 약사 같은 하얀 쥐를 또 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기 아들 살릴 목적으로 시작된 일로
남편이 사실은 어떤 쥐였는지를 비밀을 알게 되죠. 네, 비밀을 알게 되면서 이들의 삶, 이들의 목표, 그리고 지금까지 어떠한 어려움과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지 그런 걸 막 듣게 됩니다. 자기 남편 쥐와 그리고 다른 이제 들쥐들에게 그런 이야기 듣게 되면서 뭐라 해야 될까요?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한순간에 독재를 붙잡아 버리는 힘이 있어요. 네. 네, 전 그게 너무나 대단했다고 정말 생각이 들고요.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들쥐들은 정말 똑똑해요. 똑똑하고 뭔가 보통 쥐들이 아니게 되는데 결국 이게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또 그걸 만들고 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계속 찾아요. 또 그걸 보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행동까지 용인이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게 과연 없앤다는 게 꼭 맞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이 있으면 없애자,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인종, 다른 인종이 자꾸 우리나라로 오는 것 같으면 몰아내자, 자꾸 우리는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극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상처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저는 이 책을 통해서도 좀 느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냥 재미로 읽어도 너무 훌륭한 책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동물들은 원하는 게 크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들의 생존권이거든요. 자급자족. 네, 같이 더불어 살자는 건데 인간들은 자기들이 실험해놓고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런 종류의 책이 또 김영하 작가의 그 작별 인사인가요? 작별 인사. 네, 좀 그런 느낌도 그 들죠. 느낌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같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하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작도 있는데 네, 아직 안 읽어보지는 읽었어요. 못했어요. 저는 사실 이 책 하나로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후속작은 조금 떨어진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안 읽고 있긴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저는 저 뭐 고를 것 같아요? 세러데이. 결승전으로 마지막 책은 Mrs. Frisbee and the Rest of Nymph입니다. 정말? 네, 1위. 네, 32권에서 드디어 1위를 했고요. 32강을 하지 않았고 32권을 놓고 뽑았다면 정말 이 책이 안 뽑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맞죠. 이게 또 다르게 했었으면 이 책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혹시 이번 우리가 진행한 원서 뉴베리 수상작 월드컵에서 32권 중에 나만의 1위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써주시면 꼭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베리 완동 모임에서 뉴베리 수상작 메달 받은 책을 전권을 읽고 있습니다. 2주에 한 권씩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집 기간이기 때문에 신청서 꼭 작성해 주시면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엄마를 어떻게든 데려와서 원서 월드컵을 진행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